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면 기업의 브랜드는 100년을 간다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3대 화장품 대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배경에는 전통 화장품이 출발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은 백옥생 코리아 이상훈 부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전통 화장품과 또 앞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옥생 코리아, 저도 이렇게 남자이면서도 많이 들어봤던 브랜드인데요. 네. 역사가 얼마나 됐죠? 1980년도 설립해서 네. 올해로 이제 42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42년.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그 스토리가 있고 뭐 역사가 있는 걸로 뭐 알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이에 좀 부침이 좀 있었죠? 엄청난 과도기와 네. 또 시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주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김자, 성자, 영자, 김성령 회장님. 김성령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 화장품 효시격인 네. 백옥생을 창업하시고 네. 제품들을 만들어 오시다가 좀 일찍 이렇게 타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짧게 한번 그 스토리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백옥생의 스토리. 창업자 회장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화학에서 출발할 때 백옥생의 김성령 회장님은 한방 화장품으로 네. 세정제를 쉽게 말하면 만든 네.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 세정제를 만든 기업이 백옥생입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올가닉 상품으로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업이 백옥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회장님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념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방 오가닉 유기농 네, 맞습니다. 이 화장품의 이제 선구자격이신데 창시자시죠. 네. 그런데 일찍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고 우리 또 이 부회장님도 김 회장님 그 타계하시고 떠났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007년도 창업자 회장님이 그 췌장암으로 네. 소천하시고 제가 그때 이제 유통산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백옥생을 전 국민들한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2017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8년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영업본부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복귀를 해서 지금 19, 20, 21 이제 4년 차인가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를 맞았는데 코로나가 우리 백옥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성장한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군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상품이 트렌드가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면역 제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면역 제품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습니다. 음.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면역 제품이 홍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백옥생을 은퇴하고 무역 사업을 했고,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2015년도에는 전 세계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메르스 때 대한민국에 히트가 된 제품이 그라비올라라는 항암식물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제품이 대한민국의 면역 제품으로서 히트가 됐습니다. 네. 그때 그 그라비올라를 한국에 수출한 사람이 접니다. 한국에 수입을 해왔다는 얘기. 아니요, 제가 수출을 했습니다. 아, 해외에서. 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네. 그때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외에서 지으셨군요. 네. 아, 사실 이제 그때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6년도가 되니까 메르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다가 사라진 거죠.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삶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섰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지만 앞으로 메르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네. 그는 그냥 단순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면역 제품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역 제품이 홍삼이다 보니까 홍삼과 그라비올라를 같이 연구해서 개발한다면 최고의 면역 제품이 될 것이다 해서 2020년도 2월 달에 출시를 하자마자 그해 그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백옥생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아까 이제 그라비올라 면역 제품 말씀하셨지만 네. 그 왁싱 그 제품으로 상당히 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그러시던데 그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털 제거 제모로 알고 있는데. 네. 네.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뷰티의 트렌드가 왁싱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야였죠. 그런데 그 왁싱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왁싱이 유럽에서는 문화가 돼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청결, 그러니까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왁싱이 선풍이 일으켰고, 일본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왁싱은 건강하고 가장 밀접하다 해서 일본에서는 문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건강과 연결해서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2017년도에 뷰티의 트렌드가 왁싱이었는데, 제가 그 왁싱을 알아보고 나서 주 원료인 왁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왁스를 조사해 보니까 왁스가 100%가 공산품이었는 거예요. 화학 제품이라는 말씀.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 공산품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소비자들이 알면은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왁스를 화장품류에 맞는 성분으로 천연으로 왁스를 만든다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섰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방 천연 왁스를 개발을 하고 출시를 했는데 그해 왁스가 화장품류로 국회에서 입법화 통과가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화장품류가 되어버렸고 2020년도 한국화학연구소에서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천연 원료로서 왁스를 제조하는 회사 실사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에 천연 원료로서 왁스 제조하는 회사는 백옥생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잘 모르실 텐데 그 대개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의 상당수가 한방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효시는 백옥생이고 또 다른 한방 전문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네. 지금 그 뭐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제품들의 상당수가 한방 화장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블루오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네. 전체 시장이 만들어졌죠. 음, 저는 그 시장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고 네. 굉장히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방 화장품이 전체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천 기술은 백옥생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기네스북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옥생이 브랜드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는 그 가치는 소비자와 국민들이 평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백옥생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그 뭐 성분인가요? 올가닉 성분입니다. 아, 예. 올가닉 성분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업이 백옥생이라는 브랜드죠. 지금 현재 화장품 업계, 뷰티 업계에서 지금은 전체가 천연 원료로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20년 전, 40년 전에는 전부 다 화학 제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창업주 회장님은 처음부터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컨셉 자체가 화학 제품하고는 전혀 다른 컨셉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면 이 신약을 조제하는 것은 내가 감기라든지 몸살이 났을 때 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약이라면 이 네. 한약은 시간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그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정통 한방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부가 상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 즉 피부를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한방 화장품의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네. 요즘은 하긴 먹는 화장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원료가 천연 원료다라는 거를 뭐 소비자로서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 뭐 시초가 이제 백옥생이니까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셔야 될 텐데 네. 그게 지금 그 구체적으로 이제 왁싱을 넘어서 왁스를 넘어서 어떤 이제 제품군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2021년도가 되면서 이제 또 다른 트렌드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IPFS의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많은 지금 현재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IPFS가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뷰티 관계자 이러한 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백옥생은 화장품을 떠나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이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는 지금 현재 대기업체 영역인 이 데이터 산업을 저희들 백옥생에서 이 데이터 산업을 우리의 정보는 우리가 보관하고 저장해서 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뷰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공유해서 서로가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에 그 대표 테마가 빅데이터인데 네, 뭐 당연히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기업 규모 불문하고 뛰어들어야 되지만 네. 백옥생도 그러면 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충남 아산에 저희들 그 화장품 공단이 약 한 2만 평 정도 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약 3,000평 정도 되는 저희들 그 본사 건물에 빅데이터 센터를 지금 현재 10월 달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IPFS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IPFS가 뭔가요? 지금 현재 인터넷 기반으로 한 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웹 2.0인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HTTP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웹 3.0으로 해서 IPFS가 국제적인 표준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의 검색이 이제는 IPFS로 검색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뷰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소비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IPF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 데이터입니다. 네. 그런데 벽옥생과 뷰티가 왜 관계가 있냐면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뷰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늘 광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데이터를 항상 지금 현재 대기업체에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벽옥생에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뷰티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뷰티 산업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빅데이터가 모여지면 뭐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K-뷰티 이 산업을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인 비즈니스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이제 뭐 K 뷰티 지금 표현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한류가 그 상당히 그 커졌고 네. 뭐 최근에 이제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도 그렇고 화장품도 이제 뭐 한 3대 그 화장품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네. 뭐 성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회장님이 보시기에 K 화장품 글로벌 시장에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거기에 K-뷰티의 활성화와 이 K-뷰티 산업을 성장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 예. 제가 창업자 회장님을 모실 때 창업자 회장님께서 늘 저에게 남긴 여러 가지 유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면 기업의 브랜드는 100년을 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한방 화장품에 대한 인지가 그 당시에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활성화해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네. 그 인재를 통해서 피부 산업, 즉 K-뷰티 산업의 창업을 기업에서 지원을 한다면 정말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 K-뷰티 산업의 기술만 가지고라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창업자 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K-뷰티 산업이 해외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려 그러면 제품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을 이어가야만이 세월이 지났을 때 분명히 그 스토리와 브랜드가 더욱더 많은 전 세계인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K-뷰티의 정의 네. 한번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단순히 제품 화장품뿐 아니라 그 미용 영역 아까 왁싱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K-뷰티 산업은 네. 굉장히 큰 산업이고 이 산업 자체에 상징이 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네. 특히 K-뷰티 산업 그러면 헤어, 네. 그리고 피부, 그리고 네일, 네. 왁싱, 반영구,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메이크업 이런 모든 산업이 이 뷰티 산업에 들어갑니다. 타투도 뭐 그렇죠. 가능합니다. 다투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뷰티 아티스트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보장과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 K-뷰티만큼 너무 열악한 곳이 없다. 열악하다. 예. 네. 해외에서는 K-뷰티 그러면 오 대단한데
막상 한국에 직접 한국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라고 딱 보면 상징이 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이 K뷰티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인, 즉 네. 아티스트들한테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K뷰티 대회, 뭐 옛날로 얘기하면 미용 대회 같은데 네, 그걸 이렇게 부활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그런 그 계획 비전의 일환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왁스와 그다음에 그라비올라 면역 제품과 그다음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이어지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K뷰티의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과 이제는 K뷰티를 대회가 아닌 오디션을 통해서 네. 전 국민들한테 이 K뷰티 정말 젊은 10대, 20대들이 1년에 K뷰티 산업에 6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6만 명씩. 예. 예. 이 6만 명의 젊은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K뷰티를 알릴 수 있는 예. 그런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대회가 아닌 이제는 K뷰티 오디션을 통해서 네.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업에서는 그걸 뒷받침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만이 또 해외에 K뷰티에 관심 있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K뷰티를 배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K뷰티가 우리 K 컨텐츠랑 이렇게 접목이 잘 되면 네. 또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말씀 듣다 보니까 부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신데 네. 앞으로 K뷰티 오디션 외에 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K뷰티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와 그것을 다시 창조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조 시설과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이 아카데미 훈련을 통해서 이 K뷰티 산업을 계속 기술과 또 마찬가지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뷰티 산업에서 글로벌에 1등 가는 기업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화장품만이 아닌 K뷰티의 대표 브랜드로 전 세계 1등 할 수 있는 글로벌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빅데이터가 또 접목이 네,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아무튼 이 전통 화장품의 효시 기업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잘 살려서 말씀대로 세계적인 뷰티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앤피플 오늘은 백옥생 코리아 이상훈 부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K 화장품을 넘어서 K 뷰티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